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제가 일전에 북의 내부 동향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총선을 대비한 북한의 해커 부대의 해킹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하시라도 남조선을 해킹으로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전산망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훼손, 능멸시켜서 모든 것을 와해시켜버리고 삐뚤어 거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국정원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뭐냐? 한국에서 한국 언론을 위장한 사이트가 216개나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이들은 친북의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지금 날조하여 국민 여러분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얘기들이 도하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북쪽 아이들의 침탈 행위, 침범 행위를 가만히 눈뜨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눈뜨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시작점이 북쪽 아이들이 가상화폐를 뭘 해서 샀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은행을 해킹해서 그 해킹한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샀고, 그 가상화폐를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하고, 그 달러로 환전을 한 것을 가상화폐에 담아서 중국을 경유해서 중동 지역, 즉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가 있는 그 중동 지역인데요. 거기에 뭐 요르단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뭐 심지어 저 이란까지 모든 지역의 도시에서 10여 차례씩 머니 런더리를 합니다. 즉 자금 세탁을 하고요. 10여 차례 자금 세탁된 돈이 다시 중국으로 왔을 때 그 돈을 빌어서 중국의 공상은행이나 교통은행 혹은 뭐 농업은행 이런 데를 통해서 돈을 꺼내서 현금화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자금을 바치고 각종의 필요한 미사일 부품도 사가고 이런 행태를 이루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최초 보도를 했던 것이 이봉규 채널이었는데 이봉규 씨는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없애버렸는지. 자, 그랬듯이 그러나 그 최초 없애버린 그 두 가지 영상도요. 다 복구를 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전환되어 있는 것을 미국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갖고 있고요. 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지도 미국 CIA나 다른 정보기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이봉규 씨의 그 1회, 2회분 분량이 사라진 것도요. 미국 사람들이 알려줘서 저도 알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기관은요. 절대로 그 가상화폐의 불법 거래, 환치기, 자금 세탁 이걸 한 것을 갖다가 저한테 물으러 안 옵니다. 당시 저를 고발 조치했던 김규현 씨의 그 준엄한 그 지시사항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후배들이 저를 만나면 그 마치 PNG, 페르소나 난 그라타처럼 외교상 기피인물처럼 돼 있어갖고 후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하면요. 만남의 경위와 접촉 결과 보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안 와요. 그야말로 좋은 공자 여건이 있었는데도요. 김규현 원장님의 그러한 엄명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저를 만날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족쇄나마도 안 풀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북의 공작기관이, 북의 해커들이 그렇게나 준동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위대한 선상님 김대중이라고 하는 간첩 선생의 대북 지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김대중은 2000년 6.15 정신이 어쨌다 하면서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 갔을 때 몰래 경호원들도 배제해버리고 김정일과 같은 차량에 타고 이동을 하죠. 자, 그 안에서 벌어졌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은 제가 일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간의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낮은 단계의 고려연맹제를 실시해서 남과 북이 합치는데 지도자 종로, 즉 김정일의 지도하에 남북한이 합치자고 하는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을 제안했던 게 바로 김대중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김대중인데 그 김대중이가 북한에다가 정말 끔찍하게 많은 현금과 기계와 약품과 의류, 곡물 등을 지원을 해서요. 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을 살려두었습니다. 당시 350만 명이 넘는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북한 관련 연구소는 300만이라고 하지만 북에서 직접 일을 했던 우리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5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자, 그런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살인마 김정일의 목숨을 살려줬던 것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김대중에 대한 호칭을 남조선 대통령, 남쪽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북조선 인민들의 철천지 원수, 간첩 김대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조만간에 남과 북이 합쳐지고 그동안 북의 대남 공작기관이 해왔던 대남 지하당 구축 사업들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만한 불문가지의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김대중이 때부터 지원해줬던 그 많은 돈과 과학기자재를 가지고 평양과기대를 비롯한 평성과학기술대학, 함의에 있는 김책공업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의 공업공대학부 등등을 통해서 가장 북조선의 머리가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다가 해커로 양성을 합니다. 그렇게 김대중 씨의 헌신과 봉사와 김대중의 거짓말로 전달된 그런 자금과 기자재를 통해서 북한의 청년들은 세계적인 수준, 즉 세계 최고의 탑티어급의 해커들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중동아프리카 등등을 다니면서 세계 각국의 보안이 좀 덜 성숙한 나라들의 은행을 털고 돈을 훔치며 그 훔쳐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가지가지 방법을 통해 세탁을 하는데 그 세탁하는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고 그간의 금융분석원 FIU가 눈을 감아왔고 그간의 금융감독원도 나몰라라 해왔고 그간의 대한민국의 은행 역시 그와 같은 자금 세탁에 협조해왔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저는 분열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표를 줄 바보 얼간이도 안 되는 국민들은 거의 없겠죠. 머리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부러터진 그 우동사리 같은 것이 머리를 채우고 있지 않는 이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표를 줄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혀 개혁이라고는 하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의 발바닥 밑에서 신음하고 허부적거리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해커부대, 북의 대남 공작기관은 남한 사회를 엿보고 마음대로 우롱할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에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국정원 혼자서 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암약하고 있는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의 반대되는 간첩 행위부터가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중국의 댓글 부대가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내용 등을 한국 인터넷에 올리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곳에서는요,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관케이블이나 인터넷 라인을 모두로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이번 4.10 총선은요, 또다시 한번 중국 공산당의 발바닥 밑에 깔려서 그 냄새나는 악취를 맡아야만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중국의 언론 홍보 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을 해서 운영해 왔다 하죠. 이런 웹사이트가 216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웹사이트들은요, 무엇 때문에 개설이 됐겠습니까? 당연하죠. 친중, 반미 컨텐츠를 확산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두뇌를 마비시켜버리고 좀비화시켜서 중국 공산당의 노예로, 중국 공산당의 노비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 국정원에 따르면 북의 대남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 그리고 정찰총국 등이 해외 거점에서 댓글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이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특히나 댓글 공작도 지속하고 있지만은요, 중국에서 이와 같은 해킹 부대들이 중국에서 암약하면서 중국 은행을 털어서 한 20억 달러를 훔쳐 달아났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중국에서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럴 때 국정원의 국정원장이다, 혹은 국정원의 주요 간부다라고 하면 용맹스러운 우리 국정원의 우리 대북 공작관들, 비밀 공작관들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북의 국제 범죄 해킹 부대 조직들을 잡아다가 중국 공산당에 바쳐야 되겠죠. 자, 그냥 바치면 되겠습니까?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시진핑 주석, 당신네들 돈 20억 달러 훔쳐간 이 북조선 에미나이들과 이 남성으로 조직된 이 해킹 조직을 우리가 잡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같이 협상을 하자고 해서 북한의 그루터기를 뿌리채로 흔들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자, 중국에게 20억 달러, 작지 않은 돈입니다. 대략적으로 미국 돈으로 20억 불이면요, 2 빌리언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자, 그런 돈을 북쪽 애들이 도둑질을 해갔으니까 이거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북쪽 애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짓이 뭐냐면 이 갈등 조장입니다. 즉, 편가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게 분열을 조장하고 계속해서 이 편 저 편을 가누고 남과 북을 가누듯이 동서를 가누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누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들을 갈라서 다 이렇게 패싸움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이 포착되어 있는데도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국가안보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안보실의 3차장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특히 북쪽 애들이 윌로우 200man, 윌로우 200man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주시보나 조선신보 등 친북 성향 매체 기사를 반복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를 양산, 폭증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들이 이런 국내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반미, 반정부 집회 및 시위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정치와 국내의 사회 실상을 왜곡해서 전파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있죠. 이거는 우리 삼각지에서 매주마다 열심히 외치고 있는 우리 김상진 대표도 이 사실을 많이 알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얘기를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4.10 총선을 앞두고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가짜 뉴스를 아주 대대적으로 증폭하고 유포 날조를 해갈 것입니다. 자, 이런 가짜 뉴스에 국민들께서는 또 금방 속아 넘어가겠죠.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미 지난 작년 11월에 국가정보원에서는 중국의 언론 홍보 업체들이 국내의 언론사처럼 위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개를 찾아서 이미 공개한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국정원이 이번에 이들과 유사한 웹사이트 178개, 즉 178곳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죠. 자, 박수 한번 쳐야죠. 에? 우리 국정원장이 일을 똑바로 안 하고 국정원 차장애들은 서로 다음번에 원장한다고 싸움박질하고 있어도 우리 현장에 우리 후배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유사 웹사이트를 38곳에서 178곳을 추가로 해서 216개를 찾아낸 우리 국가정보원의 우리 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웹사이트들이요, 국내 지역의 언론사와 유사한 비슷한 그 매체명을 달고서 국내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혹은 한국 디지털 뉴스협회의 회원사인들 것처럼 사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것을 밝혀내는 우리 국정원, 우리 사이버 팀이나 우리 보안 방첩 우리 후배들에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찾아낸 178곳들, 이런 것들 중에서 150개가요, 작년 4월에 일시에 개설됐답니다. 150개가 되는 이런 그 웹사이트망을요, 동시에 작년 4월에 일시에 개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 컨텐츠가 지금 게시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총선과 같은 4.10 총선에 민감한 시기에 맞추어서 허위 뉴스를 게재할 것이 뭐 자명하죠. 자, 이것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다, 뭘 한다 이러면서 이런 거짓 뉴스를 확산, 즉 디스인포메이션을, 거짓 정보를 확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할 것입니다. 즉 이들의 웹사이트를 통한 선무공작, 와해공작, 이런 선동이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를 당연히 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이런 그 관계 기관들과 깊은 협의, 이게 지금 시간 없어요. 신속하게 전광석화 같은 협조를 통해서 이들을 모조리 불태워서 싹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함정은 뭐냐? 이들을 처단할, 처벌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죠. 이것들이 입법부라는 것들이 검수완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문재인과 이재명과 그 일당들의 범죄 행각을 없애버리는 데선 주력하지만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간첩들을 잡고 적국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는 일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당장 또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보관, 수사관, 공작관들이 일에 매달려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뭐라도 할 수 있게끔 표를 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거짓 우파, 거짓 자유 우파인 국민의힘이 마치 우리 보수 우파 정당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더더군다나 더 아니에요. 친중공, 친북계, 빨갱이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표를 누굴 줘야 돼요? 고영주 대표가 있고 제가 있는 자유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북의 공작을 막을 수가 있고 저 썩어 빠진 부패한 국회를 개혁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비밀 공작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법률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우리가 개선하고 개혁해야 될 이 법령 조항 규칙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누가
누가 고용주 대표만큼 뚜렷한 역사관과 사상관을 가지고 대적 세력들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가겠습니까? 한동훈이는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고시 공부만 한다고 붙어 있으면서 아마 그 지하 활동, 즉 운동권 애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일정 정도 본인의 컴플렉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다. 근데 그 컴플렉스 느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유치찬란하게 그 베트남에 가서 그 옥수수 털을 입으로 뽑았다고 하는 송트남, 그 송트남과 가장 절친이라고 하는 김영주 같은 노쇠한 여자 아주머니를 왜 데리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인데, 이런 북괴에 대남 거짓 선동 이런 공작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적관이 불분명하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있는 전원정당에게 표를 줘서 되겠습니까? 고용주가 있는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주십시오. 저와 우리 지하에 있는 애국 열사들, 비밀 공작 요원들이 고용주 대표를 도와서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국가의 정통성이 기강이 확립돼야 됩니다. 국가가 정상화돼야 되고 결기가 있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참된 공직자들이 이 나라의 공직사회가 변모돼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던 한민호 국장 같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가 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에 그동안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국가의 돈을 암약했던 이종찬이나 혹은 임동원이나 천용택이나 권영혜나 고영구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노무현 때 있었던 김만복, 또 박근혜 때 있었던 무슨 뭐 이병기, 이병호, 뭐 문재인 때 그 말도 못하는 간첩들, 서훈, 문재인, 이런 자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서 국고로 환수를 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데는요, 우리 자유민주당밖에 없어요. 아마 국정원장, 전임 국정원장들의 부정하게 국가정보원에 영수증 없는 돈을 탈취해 나갔던 돈만 다시 수거하더라도요, 어림잡아 몇 조는 저는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읊었죠 지금. 예? 원세훈 씨 같은 사람의 그 또 털문요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지금 법통이, 정통성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김대중이 시절에 있었던 그런 거짓의 무리들, 또 노무현이 있을 때 또 국민의 주머니를 바다 이야기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약탈해 갔던 그런 자들, 바다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박영수가 주범이에요. 수사를 못하게 무마했으니까. 또 그 당시에 검찰총장 했던 애들, 이번에도 55 클럽에 김수남이라고 하는 전 검찰총장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끝에서 두 번째 민정수석 했던 최재경 씨 이름도 나오잖아요. 권순일 이름도 나오잖아요. 박영수 이름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50억만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도둑놈들이 도둑질한 돈을 다 찾아와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가짜 웹사이트, 이런 거짓말 언론을 일망타진해서 발본색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그동안의 국가의 공직이라 그러면서 앉아서 방위산업 관련해서 돈 빼먹은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외교부석 했던 이 무슨 씨가 있어요. 이 무슨 휘인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 로비스트 린다 킴에게 농락당하면서 그냥 홍냥홍냥 녹아서 다 빼주고 그 짓 하다 병신짓 한 놈들 많죠. 이런 식으로요, 무기 획득 사업이다 그래갖고요, 돈을 챙긴
전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찾아서 환수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빨갱이 세력들 격파하고 거짓으로 부정 축제한 자들의 돈을 갖다가 국고로 환수하는 일은요, 국민의힘당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북쪽하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 그런 일 하겠어요. 자,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세요. 제가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가서 시도를 해봤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전광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자유통일당이 본인의 말씀대로 한 20석 정도 비례대표를 장악을 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변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장담하신 700만, 1000만의 자유통일당 당원들께서 투표를 제대로 자유통일당에 안에서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를 뭐 10석, 20석이 아니라 한두 석만이라도 하면 다행일 텐데, 만약에 그거라도 안 된다고 하면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목사님은 국민들로부터 아마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자유우파가 우선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합쳐지기만 해도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많은 군소정당을 흡입해서 큰 연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안 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고영주 대표께서 지금 함께하자고 제안을 해놨어요. 국민의힘과 자유민주당 힘을 합쳐서 비례대표는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만약에 야, 자유민주당 너희같이 시시한 것들하고 우리는 안 해. 그런데 굉장히 이건 오만한 발상이에요. 자유민주당에 있는 우리의 면면을 보면요, 그걸 제가 지금 일일이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자유민주당에 일하고 있는 각 위원장들이나 고문들의 면면을 보면요, 국내임 그까짓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분들의 고미한 인격과 또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인생의 경륜, 직접 현장에서 겪은 그분들의 그 소위 행동으로 실천으로 쌓여진 그런 금자탑들이 정말 무수한데 비교가 안 돼요.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지금 의원 수가 있어서 무슨 뭐 대표 정당이다 하지만요, 제가 볼 때 인원들의 면면을 구성원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보잘것없는 조무래기들이에요. 세발의 피, 조족죄에 지나지 않는 애들이에요. 자, 한동훈이가 지금 무슨 뭐 서울 법대라고 뭘 했다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 하면서 뭐 온갖 때를 씌웠고 다니죠? 그럼 몇 명이나 거기 이렇게 마약 먹듯이 취하겠습니까? 한동훈 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커리어,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유민주당에는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고요. 비교가 안 되는데 과연 한동훈의 비상체제가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자, 광주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제주 4.3 민중폭동, 공산폭동도 지금 막 보상해 주고 있죠. 10월 19 여수 순천 육군 14연대 반란폭동 사건도 무슨 민주화 운동이다 해가지고 저 소소문 쪽에 10.19 무슨 진상추진위원회 이따위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유사 자유보수주의를 선양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국민의힘입니다. 더더군다나 김영삼 그리고 이명박을 거치면서 그 상도동과 뿐만 아니라 상도동 이상으로 돈을 좋아했던, 부패를 좋아하는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과 그 일당들, 이재호와 그 일당들에 의해서 그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국민의힘이에요. 절대로 저기는 자유민주 이념을 숭상하는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자유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유사, 의사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것이지 사실 그 이면에 진면목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더 선양하는 그런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이번에 뭐
누굽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CPA 한 애가 누구죠? 김 무슨 경이 있는데 그런 애들. 그다음에 뭐 함은경이라고 우리 시절에 그 서울대학교 학생운동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 한 게 뭐가 있어요? 횟집 했다고 하는데 그 횟집 회 잘 팔았나 모르겠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대신 불러와. 또 이상민 같은 분을 또 대전 지역 뭐 유성재 어딜 또 동천원에 민주당 나오니까 이번엔 또 김영주 그 송영길의 절친 아니에요 그 김영주가. 에? 베트남 가서 그 옥수수 먹다가 입에 이빨 사이에 그 옥수수 털이 껴가지고 난리 쳤다고 하는 그 송영길을 갖다가 가장 친하게 지낸 김영주 같은 운동선수 출신의 뭐 여성 정치인이라 하지만 제가 운동선수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국가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천착하는 삶을 살아왔겠어요? 자, 지금 너무나 쉽게 김영주 의원을 데려다가 국민의힘으로 둔갑시켜서 좀 출마시키려는 이런 그 아주 비루하고 가볍고 간사한 비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 그런 술책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과연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동훈의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4.10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요. 이런 북의 해킹 위협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전혀 안 하고 또 심지어 지금 고용주 대표에게 너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없다라고 부정한 게 정규제 아니에요. 조갑제. 이런 사람들인데 정규제가 하거든 뭐 자유실천연대인가 어디하고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규제가 포함되는 그 시절의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고용주 대표에게 왜 당신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느냐? 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느냐는데요. 그 지금 우리 자유민주당의 실천 공약 내용을 좀 보고서들 얘기를 하십시오. 우린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를 혁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박살을 내서 최종적으로는 감사원의 한 국 정도로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북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야? 노영민이, 림종석이, 그 다음에 정의용이, 강경화 이런 애들. 국가 공직에 있으면서 했던 애들. 얘네들 전부 다 북쪽에서 가서 살 수 있게 북한 이주법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임시적이나마 노동력을 대거 보충해 주려고 그래요. 민노총에도 다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500만에서 2,000만 정도를 북한으로 보내서 탄광, 그 다음에 개천 수용소, 요독 수용소 이런 데다 보내면서 공장에 생산 근로자들로 보내면 아마 북한이 좀 잘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 친북이, 북쪽이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북한으로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는 북한 이주법 또한 추진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정책 아닙니까? 세금요. 당연히 세금 낮추죠.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고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없애버릴 예정입니다. 종부세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담배값, 술값, 기름값, 가스값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중과세들 다 빼서 국민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드려야죠. 더더욱이나 102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나가는 그 지원금 있죠? 모조리 없애버릴 겁니다. 성인지 예산 30조 그것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132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런 돈을 국민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지금 57조인가 59조 하죠? 그거 2배를 해도 120조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게 시민단체와 성인지 예산에 합산한 건 132조 3천억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돈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진정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군인도 하나의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고 군의 중추 세력인 위관급과 부사관들을 튼튼하게 확충시키고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상하고 배를 해줘서 막강한 군대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와 같은 정책을 우리 자유민주당에서 펴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서는 이렇게 북의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 또 중국에서 언론사로 위장해 있는 이러한 거짓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헛껍데기인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단체인지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4.10 총선에서 현명한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